자, 선생님이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내가 평가원 최근 한 3개월 지문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지문하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뭐 푸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쌤하고는 최근 3기년들 6, 9월 하고 뭐 수능 지문은 일단 여러분 따로 한번 해보시고 평가 6, 9월 수능 그 평가원들 지문들 한번 가지고 수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내가 전체를 다 뽑았어요. 그래서 뒤에 선택 과목도 여러분 그 선택 과목에 따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오늘 그 자료를 좀 드렸기 때문에 풀어오진 못했습니다만 내일은 여러분 그 비문학 지문은 풀어와 주셔야 돼요. 알겠지? 일단은 문학 할 건데 오늘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 자, 6, 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고전 산문부터, 고전 소설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자, 그래서 일단 7페이지에 우리 그 제목이 소현성 록이라고 되어 있어. 소현성을 제 축으로 해서 4대, 가문의 어떤 4대에 걸친 이야기거든요. 이게 되게 장편이고 이제 긴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이 수록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여씨라는 인물을 축으로 해서, 자, 오른쪽 21번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자, 음모 모티프는 해서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단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너희가 딱 이런 보기를 봤을 때, 자, 항상 보기 먼저 보잖아, 얘들아. 너희도 항상 보기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 자, 인물이 욕망 실현을 위해서 남을 좀 속인단 말이지. 그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음모를 꾸미는 주체는 악인으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고전 문학의 인물 설정은 되게 이분법적이에요. 나쁜 새끼 아니면 착한 새끼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 그치? 자, 욕망 실현에서 남을 속이는, 자, 악인이라고 봤을 때, 이 악인의 음모 진행 과정에서 환상적인 요소가 사용되기도 한다. 환상적 요소, 우리 고전 문화에서 뭐라 부릅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현실적이라고 해. 그치? 자,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 등장에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니까, 이때 조력자는 악인의 조력자니까 친위를 맞춰줘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막 속이고 속는 그런 과정에서, 그치? 자, 그런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딜레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술술술술 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 고조됐던 갈등이, 이제 이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이완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환상적 요소가 어디 나오고, 조력자가 누구이면서 어떻게 지연되는지. 자, 그렇게 지연되니까 음모자는 뭐 한다고? 또 다른 음모를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2차 음모인데, 그런데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재산에 따라 처벌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전소설의 결말로 끝이 난답니다. 그럼 어쨌든 제가 소현성록, 우리가 뭐 이게 연계 작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 기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작품에 대한 소리 뭐 길게는 안 할 건데, 아까 내가 서두에 이 작품 가문소설, 가정소설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가문 가정소설에서 갈등의 어떤 이제 축이 있다면 결국 뭐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지 봐봐. 결국에는 첩첩의 갈등. 그치? 또는 이제 우리가 계모 모티프. 그치?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가, 그치? 첫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을 막 괴롭히는 계모 콩쥐팥쥐 같은 것들. 그 외에 이제 뭐 첩첩에서 이어지는 이제 적소 갈등. 요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인데, 이 작품은 이제 첩첩 갈등이에요. 우리 뭐 사신한적 이런 작품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인물이, 그치? 자, 어떤 인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 읽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살짝 먼저 좀 훑어보면 18번에 자, 발문에 설명 나오면은 표현상 또는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9번에 이해 물어보자, 이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인덱스 기억 니은이네. 아니, 그래서 고전 산문의 기억 니은 또는 AB, 라지 AB로 되어 있으면 뭐하는 방식, 말하기 방식 물어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자, 보기 문제인데, 이게 평가원 지문이니까 이제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봐라, 1번 선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두세 개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소거가 된다고. 자, 1번 봐봐.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비교하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한다. 이간한다라는 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네, 간단하게 물어볼게. 이간질하는 건 뭐야? 결국 둘 사이를 뭐야? 관계를 틀어놓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뭐뭐 하는 대해석까지 끊어봐. 본문 내용이니까, 여러분 아마 이제 뭐, 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문제 뭐 좀 질이 좀 안 좋다.
평가 문제 그럴 수가 없지. 그치? 자, 봐봐. 여기 뭐뭐 하는 대서까지 건드리면 안 건드려, 절대. 알겠나? 후술된 거 봐. 그럼 어쨌든 여기서 여씨가 그치? 자, 석씨 견주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질하는 요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악의 설정이 되고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거기서 견줬다. 그리고 양부인과 이간질 시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석씨와의 것이 경쟁관계에 의식한 여씨의 뭐에서 욕망이라는 것이 음모의 원인이구나 라고 지금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씨가 꾸민 봉한 것, 자 여기서 봉한 것 우리 고전산문에 잘 나와요. 봉자 밀봉하다예요. 밀봉하다. 실. 너가 영어로 치면 실. 닿다라고 닿다. 그래서 대개는 봉하다 나오면 뭐야? 편지 또는 어떠한 글이라고 보시면 고전산문에서 이거 잘 나와요. 알겠지? 자 그래서 대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건네진 대서까지 좋아. 그러면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그래 주작이겠지. 맞아. 자 이걸 통해서 누구 막 서씨를 보내려고 한 건 아니겠느냐 맥락상. 자 그래서 개성을 통해 보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성이 조력자는 맞는 것 같아. 그치? 통해서 양부인에게 양부인가 이간질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 둘이 그치 여씨와 개성이 상하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서 붉은 글자에서 찾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상하관계는 당연히 고전산문이가 무슨 관계야? 주종관계 얘기하는 거거든. 주인과 종, 노비의 관계.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면 된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 3번에 그 글이, 여기서 말한 그 글은 아까 봉한 것이잖아. 맞지? 근데 그게 불살라졌대. 불탔다. 그 다음에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됐대. 사실 저기 있는 봉한 것에서 그치 우리가 아마도 지금 석씨를 보내려는 그치 여씨에 관계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지금 불태워지고 그걸 들은 시녀들의 누설이 지금 금지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자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지금 저지 같은 말 무슨 말이야? 여기 보기에서 나왔다. 지연 이렇게 읽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퍼져나가서 석씨가 나쁜 년이고 그지 못된 년이고 뭐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게 다 완전 차단돼 버렸다고. 그치? 저지됐다는 건 지연이라고 읽었다면은 긴장일적 이왕 맞단 말이야. 4번에 회면단을 먹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대설. 그러니까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를 먹고 본래 모습 돌아왔다. 그게 뭐 약이라서 회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그치 있다가 원래 모습 돌아오는 것인지. 그럼 이걸 만약에 자 후자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환상적인 요소하고 연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환상적 요소로 인해 이제 본래 모습 돌아왔으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것까지도 판단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5번에 상선은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교화는 바로 잡는 거야. 그래서 교화를 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었다. 대립이 있었다는 건 서로의 정말 충돌이 있었다는 거거든. 충돌 상황이. 근데 이 지금 이제 교화와 그치 내쳤다라는 거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자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치 자 일어난 일이라면 반응이라면은 대립 충돌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느 사건층이 그치 예를 들어서 A 사건과 A 사건은 모르겠는데 A 사건과 B 사건이라면은 요거 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립이라 볼 수 없단 말이야. 요것도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 대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적어도 1번부터 그치 3번, 4번은 맞았기 때문에 2번과 5번의 상하관계 또는 대립 요 정도만 확인해도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자 아까 위에 2번 선택지에서 개성 나왔고 읽다 보면은 개성 앞에 뭐가 보냐면 시녀 개성이 붙을 거야. 그 딱 보자마자 2번은 맞네 정답 5번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산문이기 때문에 또 뭐 1, 2분 조금 더 줘서 6분 정도 걸린다 치자. 현대산문, 고전산문 각각 6분, 12분. 그럼 이제 고전시가 현대시 5분 안쪽으로 끊어내면 20분에서 20한 3, 4분 정도면 충분히 풀어내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25분 안쪽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더 좋다면 20분 안팎으로 가면 좋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다 입각을 해서 앞부분부터 한번 가볼 건데 일단 앞부분 줄거 따로 없어요. 대신에 21번 문제 보기를 통해서 여씨를 축으로 해서 그치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1문단이란다. 그 6페이지에 첫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자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셋째 부인이라는 지금 정보를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위에 지금 누구 넘버2, 넘버1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남녀기능 작품들 봐도 자 우리 그 교씨라는 인물이지 왜 사실 그렇게 못살게 굴었느냐. 그러니까 둘째, 셋째 부인들은 자신들 지위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또 이제 상황에서 또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그지? 이 여인들, 그지? 부인들이 많단 말이지. 부인들 사이에 시기, 그지? 질투.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 어쨌든,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을 뭐 한다고? 자, 뛰어남을 보고서, 이거 막 존경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뭐 한다? 불평하는 거야. 저년만 없었으면, 씨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지랄하는, 그지? 이거 뭐 하는 거 시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회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그래서 말하는 상서의 총회가 결국 음모를 꾸미는 거지. 그 이유이 욕망에 해당하는 거겠죠. 상서가 남편일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날이 늦어져 몸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석파, 서모는 우리 그 서자가 우리 둘째 서자거든 결국에. 그러니까 서모가 우리 상서한테는 친엄마가 아닌 거지 둘째 엄마 또는 셋째 엄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자 할 때 그지? 자 서모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기를 어쨌든 자 석파라는 인물하고 여씨의 대화 장면 나오네. 자 석부인은 실로 적강 선녀라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요.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슬 한번 뭐 해본 거야. 자, 총애가 가볍지 않다. 적강선녀다. 슬 한번 뭐 해봤다고? 인물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진짜로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고, 그치? 다른 시어머님들보다 이제 이 총애를 받고 있는지. 또 봤다고, 요즘 말로. 그래서, 자, 석파가 취해 실어나. 그치? 말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만 아니라 덕행을 겸비해서 시모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시죠. 그래 상공의 총애는 물론이고 누구까지 시엄마의 사랑까지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여씨는 지금 뭐하는 상황? 그래 여씨의 욕망은 그치 욕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지위가 너무 불안해. 즉 저 석씨란 여자가 그치 내 사랑을 다 자기가 차지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뭐뭐당 나오면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웃고 자 석씨가 석파를 청했대. 아마 한번 모셨다는 거겠지. 자, 나를 불러 무엇하려 하느냐. 네, 그러고 보니까 석부인이 받는 청의를 여부인한테 자랑했다라고 하더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자랑하기 위해서 실언이라고 좀 표현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여씨의 마음에 완전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말이 사랑받는다는 그 말이. 그랬더니 석씨가 봐봐 반응 봐. 내키지 않아. 후일은 다음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한테 가서 그치? 내가 사랑을 받니 안 받니 그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그죠? 좀 조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치? 또는 부탁하는 당부하는. 그리고 인덱스가 지금 미음까지 5개짜리가 아니고 지금 인덱스 2개짜리란 말입니다. 그럼 끊어서 이거 지금 이제 말하기 방식 문제니까 20번 문제입니까?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 자, 20번에 1번 선택지봐.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다. 독선이라 결국 뭐야?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지? 이건 독단적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독선을 질책 꾸짖는 말 아닙니다. 2번에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야? 아니야. 남 얘기를 쉽게 떠올리는 석파에 대한 못마땅함 정도지. 그지? 자, 안전 도모 X. 그 다음에 기억은 석파에 대한 호의였다면 내키지 않아라는 전제가 붙지 않았겠지. 그치? 호의 X. 4번에 경솔함을 염려. 그렇지. 경솔함을 우리는 실언이라고 잡았을 때. 그치? 그럼 앞으로 그런 실언은 좀 이제 경솔한 짓은 하지 마세요. 라고, 그죠? 당부하는 거. 4번은 맞겠고. 5번에 정보를 이건 그냥 그래, 자랑했다라는 그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보일 뿐 좀 분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나오는 거야. 20번의 정답 4번. 맞지?
계속 읽어볼게. 자, 서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라는 건 지금 뭐야? 악행을 좀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겠지. 자, 양부인과 상선은 내세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양부인과 상선은 내세가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어때? 이 둘의 성격이 뭐 좀 신중하다 이렇게 좀 설정되는 거예요. 그 대개를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처첩 갈등 속에서 이 첩에게 내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에게 놀아나는 이 남편은 처음에 되게 신중한 인물인 것처럼 그려져. 근데 결국엔 뭐 하게 된다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그치? 뭐 우유부단한 성격이 뭐 도드라지는데. 어쨌든, 자, 하루는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도 없고 노군당의 이름이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 앞에 엎드려서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씨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아까 그 처음 딱 시작할 때 셋째 부인이었고 석씨가 둘째 부인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화씨가 나오기 때문에 화씨는 첫째 부인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자 화씨의 방을 엿듣는데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금 청하니 자 봐봐 그럼 이 모습을 지금 뭐 했다고? 우리 지금 상서가 지금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시녀에게 그치? 자 청을 해서 자 여씨를 데려오라 했어. 그래서 여씨가 급히 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냐? 라고 이제 자 물어. 그랬더니 여씨가 문안 후 소부인의 운치가게 갔더이다. 자 아까 어디서 발견됐었는데 노군당에서 발견됐어. 맞지? 근데 운치가게 갔다라는 말은 지금 뭐 한 겁니까? 거짓말을 고한 것이죠. 맞지? 자신이 화씨 그지 방을 엿봤다라는 것이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한 겁니다. 이해되니? 자서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노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꾸짖으며 왈 갈지라 아니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방에 분주히 다니리요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어 다른 부인의 화씨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금수의 행동 금수는 짐승입니다. 금수가 어떤 고전사면서 금수는 웬만한 짐승입니다. 고전 시가에서 금수는 웬만한 비단이에요. 비단 고급 비단. 자, 그래서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3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겠다가 되게 지금 뭐랬다고 누군가 말을 그치? 자 여러 번 들어왔었어. 뭐 교실한다. 여씨가 행실이 안 좋다. 여씨가 밤마다 뭐 나쁜 짓 하는 것 같더라. 말을 내가 뭐 이제 여러 번 들었지만 내가 믿지 않아. 그치? 그런데 내가 직접 뭐 하니까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그치? 자, 그래서 좀 신중한 성격. 어쨌든,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은 남의 방 엿보고 엿듣지 말고, 과실을 거쳐 나와 함께 늙어야 할 것을 생각할지어다. 라고 어제 크게 혼내긴 혼냈습니다만, 교화로서 이렇게, 자, 이 인물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자, 그리고 밑에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자기가 지금 뭐 했던 거, 거짓말 했던 걸 들켰고, 그치? 그 이전 앞선, 자, 잘못된 것들도, 몇 차례 지금 이제 목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치?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 무죄와 여태자를 이간했던 일 그러니까 뭐 옛날 고사를 활용해서 그치? 그래 이간했던 일을 막 떠올렸던 거야. 이간이란 그런 거야. 사람들 사이를 이제 갈라놓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근데 잠깐 우리 21번 문제에 자, 2번과 그 3번 선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치? 꾸민, 봉한 것. 꾸민. 그치? 그래서 저주의 말을 꾸민, 아마도 이렇게 봉한 것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거야. 요 정도의 기억은 되지 않겠는가.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란 리능이 알리오에서 여러분 아마, 자, 이런 것들 우리 고전 산문에서 많이 나오는 뭡니까, 이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요. 맞지? 대부분 서리적 진술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니 그치? 누가 이걸 알겠어? 라고 서술자가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 판단 내려주고 있는 장면이고 자 이게 만약에 18번 문제 같은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에 선택지로 나왔다면 확인이 좀 됐어야 되겠지만 뭐 선택지 따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루는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무단에 불참했다. 뭐 우연 그래서 시녀 개성에게 그렇지. 시녀 개성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녀고 그지 이 집안의 부인으로 불리는 당연히 여씨와는 무슨 관계? 상하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자 개성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갑자기 그지 개성이 자 문득 침상아리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어디? 진짜 침상아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갑자기 봉한 것을 뭐 했다고? 본인 뭐지 호주머니 이런 데서 꺼냈던 거지. 그지? 자 꺼내와서 이런 알지 못하겠네. 누가 잃은 것일지, 아우 필요한 친구 중 잃은 것일 거야. 내가 꼭 인자 찾아줘야지 라고 뭐 혼자 크게 혼잣말.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청소를 지켜보는 부인, 이어서 말한 부인 당연히 저기 성은 빠져있지만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 그래 이 집의 이 방의 주인이 양부인을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양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보니까 그 글 봉한 것에 품은 한이 뭐 너무 흉악하더라. 근데 이건 사실 아까 우리는 보기도 읽고 왔고 앞부분에서 그치? 자 읽고 내려왔다면 이게 지금 뭐라고? 저주의 말을 꾸며낸 그치? 우리 여씨의 주작이라고. 그래서 자 그 품은 뜻이 한이 흉악해서 참아보지 못할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흉악한 저주말. 그래서 필적이 근데 완연히 누구의 것이야? 석씨의 것이다.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음모거든. 아니, 그래서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또 못 볼 정도로 너무 이제 흉악하다. 어쨌든 양부인이 근데 이것을 그럼 자 우리 그 여씨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야? 석씨가 지금 뭐야? 저주의 말을 그지 품고 그지 있다는 것을 퍼뜨려야 이게 좀 목적의 그지 이 달성인데 양부께서 뭐 했다고? 불을 가져다가 그것을 뭐 했다? 불사실러. 그지? 그리고 시녀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하는지 죽을 죄를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죠? 누설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좌우 시녀 듣고 송구에서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은 누설치 못함을 뭐 하는 거야? 조급해하는 거야. 왜? 여씨의 명을 받고 그치? 이걸 지금 뭐 했다고? 풀어놓은 것도 지금 개성이. 그리고 그 개성에 그지 그 편지를 품으로써 그죠 뭐 해야 돼? 이 소문이 계속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원천 차단. 그치? 그래서 양은 어쨌든 그 이유 내세가지 않는 신중한 성격인데 자 그리고 중략부분 줄거리가 있으면 중략부분 줄거리까지 읽고 잠깐 끊으세요. 그냥 소설을 기니까 끊어가야 된다 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 딱 읽어주는 거야. 자 석씨가 쫓겨났대. 그럼 어쨌든 음모가 그치? 자 성공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나갔으니까 이제 누구 남았어? 첫째 부인 남았잖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 계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자 정민아 화씨로 둔갑해 이거 뭐라고 읽을래? 무슨 요소라고 읽을래? 환상정. 환상정도였어. 이거 지금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 있던 거야 이거? 목이죠. 그래 목이지. 맞지? 그 약 먹고 이상한 거 먹고 완전 화씨로 바뀌었대. 예전에 여러분 그래서 뭐 옹고집전 같은 거 읽으면은 그치? 친옹고집하고 가옹고집하고 막 대결하고 그러잖아 그치? 그런 거 다 환상적 요소입니다. 어쨌든 자 나타나자 화씨가 몇 명 돼버리는 거야. 진짜 화씨하고 그치? 화씨로 변한 여씨하고 둘이 다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 여기 대해서 상서가 돼. 친누나하고 의남매 불러가지고 석가까지 불러가지고 실상을 밝히려고 여씨의 신복 그치? 자 여씨의 신복이나 당연히 조력자겠지. 악인의 조력자를 찾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이죠. 그럼 잠깐 끊어볼게. 이제 호흡이 기니까. 자 18번 문장 보세요. 자 위클에 따른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적 특정 묻는 문제. 자 1번에 배경묘사까지는 아까 우리 그 여씨가 화씨 방을 엿들을 때 그치 뭐 달빛이 희미하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술된 거 성격 변화 밑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여씨 악행을 보여주는 것이지 성격 변화라고 그치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성격 변화는 극단적이야. 극에서 부로, 부에서 극으로 바뀌는 거야. 아니 그런데 자 성격 변화는 우리 고전 산문에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애면은 끝까지 착한, 나쁜 애면 끝까지 나쁜 애. 그런데 성격 변화가 가끔 일어나는 게 있다면 그때는 만약에 그게 어떤 소설, 그 현대 소설, 우리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전 소설은 평면적입니다. 잘 안 바뀌니까 요거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다음 2번에 독백을 반복했다. 독백이란 결국 뭐 작은 따옴표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작은 따옴표라고 할 만한 게 초반에 그치? 이 여씨가 그치? 이 누구? 약간 누구였어? 석씨에 대해서 그치? 가졌던 그 마음 정도. 그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독백이 반복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땡. 다음에 3번에 과거 현재 교차가 아닌 순행적 구성입니다. 그치? 3번 땡.
4번에 한 인물과 다른 인물 간의 다면적 갈등, 한 인물이 우리 누구? 여씨라면 그지? 여씨를 축으로 석씨. 일단 나가리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중략 이후 장면은 또 이제 누구? 화씨와 또 갈등 관계일 거니까, 그지? 그래서 다면적 관계가 맞구나. 정답 4번이죠. 5번에 자,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 아니야.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제 병치력이 사건이지. X. 정답 4번입니다. 오른쪽 19번 문제가.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에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합니다. 뭐, 사실구리. 그 여씨하고도 대화하고, 그저 석씨하고도 대화하고 그랬다. 2번에 상사는 남의 말에 진짜 가짜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보고, 그치? 판단을 내렸어요. 친중했습니다. 3번에 여씨는 상사의 책망이 뭐였다고? 부끄러워했다라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진술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실, 자, 20번에 4번 나왔고, 21번도 약간 2번, 5번 남았는데, 우리 이제 이 개성이, 그지? 시녀라는 그지? 진술을 통해서, 여씨와 이 개성이, 그지? 상하관계, 주종관계구나라는 게 판단이 됐다 이겁니다. 되니? 그래서 5번 찍고 넘어갔다면은, 이거는 중략 이후 장면을 읽었다, 시간 손해. 그지? 자, 그래,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지만은, 만약에 21번 문제 같은 것들을 너희가 쌤처럼 속어를 만약에 안 하고 읽었다면 그것도 좀 읽어봐야 되겠지. 금방 읽을 거니까 빠르게 간단하게 볼게. 자, 시녀가 여씨 신복 미양을 가리켜 안 했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내어 엄하게 조사했어. 그래서 미양이 홍비백사에서 사실을 다 말했어. 두 가지 약을 드린 소씨 등이 다투어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하리야. 석화가 그중 해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눠주니 진짜 화씨가 목이 가득해. 그러니까 찐 화씨가 그치. 그러니까 빡친 거야. 야, 약을 먹어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라지겠어? 나는 난데 진짜 난데. 자,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그래서 너는 당연히 여씨를 가리키는 거겠지. 지금 변신한.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폐악을 떨려 하느냐? 라고 짜증이 좀 난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회면단이라는 게 지금 뭔 것 같아? 원래 모습 돌아가는 그런 약인 것 같아. 맥락상. 자, 그래서 상서가 닥쳐라 일어나. 빨리 쳐봐. 그래.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실 때 용모가 변합니다. 진짜인데 왜 변해? 안 변하지. 그지? 자,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가 먹지 않는단 말이야. 왜? 본인은 먹으면 뭐로? 화씨가 아니 여씨로 돌아가니까. 그지? 그래서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윤씨, 아까 의남매 윤씨가 안 먹는 거니까 찐이나 먹는데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연아가 우김질로 막 들이부었지. 억지로 먹였어. 그랬더니 먹으니까 여씨도 변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환상적인 요소, 정체가 드러났다. 아까 21번에 4번선 했잖아요. 나왔었지, 그지?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박장내서 하더라. 상석 바야로 단정히 놓지 않으면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얻을지 못해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대의 안여자를 거느리지 못해 이런 행동거지 되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려? 석씨를 모함한도 여시엘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여기서 말하는 누님은 아까 자기 누나 맞아야 되고요. 소씨, 친누나, 소씨, 의남에 유시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인들의 일은 여인들이 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맡기는 장면인 거고. 어쨌든 석화가 먼저 나서면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의 당초부터 여씨가 개교를 꾸몄다. 개교는 아주 간사한, 그치? 계략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활한. 그래서 자,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러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라면은 이거 아까 어떤 장면하고 우리 상서가 이런 말을 내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 말을 했던 사람 바로 누구였던 것 같아? 여기 있는 소씨하고 윤씨였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여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누님들 그 사람 보지도 않아놓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막 그랬던 거야. 그치? 어쨌든 간에 자, 석화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 이기지 못해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꼬집기를 맞이하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일이라는 이제 뭐야? 그래, 화씨로 둔갑해서 그지 여씨가 마저 음모를 꾸미던 그런 상황인데 일일이 아래했어. 그래서 양부인이 그지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을 아래 굴리고 벌준이 엄숙해서 이제 모골이 송연하더라. 막 뼈랑 이제 막 털이 막 삐죽삐죽 사고 무서웠어. 어쨌든 이 여씨를 내쳤고 그다음에 개성과 미양들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했는데 자, 21번은 5번 순위 잠깐만. 지금 정답이 5번인데 왜 5번이냐? 일단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한 사건하고 양부인이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일하고 오케이 다 지문에 제시된 일은 맞습니다만 후술된
처벌 방법을 두고 좀 대립했어? 이거는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한, 그지?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상이한, 인물들의 상이한 반응인 것이지, 동일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대립 갈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각각 인물들의 반응뿐, 요거는 대립이라든지 갈등 충돌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5번인데, 이렇게 푸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급법에 따라서 1, 2, 3, 4번이 맞다 하면 5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왜냐면 1, 2, 3, 4번 같은 정확한 지금 정답, 지금 이제 잘 됐던 옳은 선지들이 그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믿고 5번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결국엔 시간 낭비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 뒤에 계속 뭐야, 다른 지문도 있는데 직체되고, 그치? 지연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센스과 융통성 좀 발휘해서. 그러니까 평가원 지문들은 어쨌든 우리가 좀 소특이나 수안에서 봤던 그 이제 문학 선지랑 다르게 깔끔하단 말이에요. 안 건드린다고. 이런 내용 같은 것들, 뭐뭐 하는 대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능 완성해서 이지가 이것도 건드리고 좀 했단 말이야.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후술된 내용이 그치? 타당한지 빨리 평가 판단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 9페이지 나와 있는 고전시가랑 현대 수필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작품의 제목이 사시가라고 나와요. 사시가의 사시는 사계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우리가 필수예요. 사계절. 자, 그리고 공통보기 27번 문제가 있어요. 27번 문제 보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뭐 연계작품이 아니고 선생님 이거는 평가원 지문들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소개는 좀 스킵할게. 자, 시조, 가사, 수필 각각 가나 다 그래 갈래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작가는 대개 1인칭 나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 해석이 그치 좀 더 풍부해지고 또 타당성 판단하는데 그치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된다. 자,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뭐 다른 인물로 상정하기도 한대. 뭐 어쨌든 그 경우라면은 그 인물에다가 그치 작가를 집어넣어서 읽으면 된다 이건데, 자, 가부터 볼게. 가는 작가가요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어디 전원 생활한다. 항상 내가 이제 우리 문학은 이상하고 정신하고 자연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에 자 요거 딱 전원 딱 나오는 순간 벼슬에서 물론 벼슬 뭔데 결국에는 속세 아니냐. 그치?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 그치 이렇게 자 살게 된 그런 삶을 지금 얘기한.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뭐야 우리 보통 보면은 속세에서 자연으로 가게 되는 게 뭐 탄핵을 당했다거나 유배가 다 풀려났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지금 여기서는 나이 들어 간 거잖아. 그러니까 명퇴하고 갔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럼 결국 이제 이 자연 속 삶에 대해서 되게 지금 뭐야 좀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치? 그럼 평화로운 평온한 뭐 그런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당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20 지금 몇 번에 가작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22번, 23번, 25번, 27번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자 고려를 해서 이거 읽고 풀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자 보기 문제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가까지만 읽었으니까 1, 2번만 가져오면 얘기해줄게. 자, 만약에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연로한 늙은 작가가 나이 먹은 작가가 그치 느끼는 점은 전원생활과 여유로운 흥취를 드러낸다.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어쨌든 좀 화자가 그럼 뭐 하는 거겠어? 화자 자연 속에 머물면서 역시 이 늙은이도 자연 속에 있는 어떤 한 존재로서 그치 관찰의 대상 아니겠니? 작가가 아닌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 이 사수의 낚싯대, 낚대는 낚싯대다. 자, 낚싯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자 작가가 지금 어때? 자, 속세 나이가 들어서 속세를 따라 자연에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 우리가 뭐 고통스러워하고 시름 근심에 젖어 있고 그럴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나와는 달리 한가롭다. 그래서 심리적 거리감이다. 라는 이런 진술들은 나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논리적으로 판단했어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단 말이지. 왜? 그러니까 같은 층이 어떤 이제 같은 지금 그냥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그렇지 같은 공간 속에서 그죠 삶을 영위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심적 거리감이 멀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 가까워야 된다고요. 달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맞니?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잘 안 되면 가서 늙은 이가 그치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확인해보고 풀어도 상관은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 이제 딱 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는 먼저 보기를 보고 들어가도 좋고 또는 굵은 글자로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그치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죠 주목하며 가도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사 빨리 한번 읽어볼 건데 자 1수부터 지금 4수까지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4시가기 때문에 4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각 수는 뭐야? 추나 추동 4계절의 흐름에 따른 전개겠지. 자 강호에 자연에 봄이 들어요. 그러니까 쌤이 늘 얘기하지만 고전 시간은 굵은 글자, 기호, 서술어 요거만 위주로 읽어도 돼. 자 어쨌든 봄이 되니까 이모는 당연히 화자일 거야. 일이 많대요. 그 봄이니까 이제 뭐야? 뭐 쟁기도 뭐 이제 다뤄야 되고 이제 밭도 갈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금을 1인칭 등장했네. 자, 그물 깊고 아이는 밭을 갈고 뒷산에 옮기는 약은 언제 캐려 하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일이 많아. 그치? 그 일이 뭐 어떻게 많은데 그물, 남 밭, 그다음에 약 해야 되는데 그치? 하도 많다. 바쁘다. 요거 얘기하고 있다고. 다만 이 언제가 또 이제 자 시간적 측면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약은 도대체 언제 캐겠노라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이제 어때 좀 막연함. 그치? 미래.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일 언제 다 할까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자 지금 이제 미래가 나왔으니까 25번에 2번 선입장 보세요. 25번에 2번. 자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 되나? 예. 미래 어느 시기 된다. 약은 언제 캐겠노? 지금이 워낙 바쁘니까 그렇지 약은 언제쯤 캐겠노라고 해서 그죠 막연한 미래를 가리키는 게 맞다고. 되니? 자 그래서 2번에 언제 내가 동그라미 하나 쳐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에 1번 선택지 자, 일수의 초중장은 통경묘사다. 통경이랑 경치인데 지금 일이 많다 하고 금을 깃고 아이는 밭을 간다라는 요거는 통경묘사라기보다는 그 하는 어떤 행위를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치? 또는 열거하고 있다. 맞아? 그리고 자 후술내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 아니고 이건 뭐야? 계속해서 그치? 할 일에 대한 열거적 진술이기 때문에 종장이 뭐 감상평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약해는 것도 일이고 밭을 가는 것도 일이고 금을 깃는 것도 일이란 말이에요. 감상평 X. 자 그럼 이수 밖에 삿갓의 도롱이 잘 나오지? 고전 시간에서 비오신다 비오. 그래서 새우 중에 홈이 메고 어쨌든 도롱이 있고 홈이 메고 그다음 산전 산과 밭을 흩매다가 그치 헤매다가 또는 이렇게 막 매다가 일을 하다가 어디에 누웠다고? 녹음에 누웠대. 그러니까 일하다가 잠깐 뭐 한 것 같아 힘들어서 나뭇잎 사이에 이렇게 누운 건 녹음이랑 무성한 나뭇잎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녹음에 누웠다. 이런 것들 읽었을 때 좀 뭐야 여유롭구나. 그치? 한가하구나. 뭐 일은 뭐 바쁘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야 생계하고 관련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치? 응. 자, 이제 녹음에 누워있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우양 뭐 뭔지 몰라 상관없어. 목동이 몰아오는 거니까 당연히 소랑 양이겠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우양이 뭔가를 자, 목동이 뭔가를 몰아다가 뭐 하더라? 잠든 나를 깨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있었는데 쟤네가 와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다. 되게 표현 뭐야? 일상적인 상황이지. 내가 왜 빨간색으로 하겠노? 굵은 글자니까 빨간색으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목동이 그치 잠을 깨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치 일상의 상황이구나. 그럼 다시 자 25번에 1번 소리집 봐. 녹음은 평온하다. 내가 아까 여유 평온 그럼 층이가 맞네 타당 그 다음에 4번 소리집 봐. 25번에 자 가에 잠든 나는 꿈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거야? 아니지 그냥 뭐야 그래 일하러 갔다가 그죠 잠깐 쉬는데 그치 툭 자가지고 목동이 겨우 나를 깨웠다 이런 맥락이니까 뭐 소망 실현하면 거리가 멀다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땡 이렇죠. 되나? 자 그 다음 23번 올라와봐. 2번 선택지. 자 이수의 초중장은 그렇지 입고 매고 흠매다가 누웠으니까 이건 뭐야 시간 순서에 따른 거지 인물의 행위를 열고 나열한 말 아닙니까? 위에 마찬가지로 맞아? 그리고 종장, 그치? 종장 얘기가 없으니까 초중장은 어쨌든 간에 인물의 행위를 순서대로 열고 나열했다. 정답 2번이지. 뭐 적절한 걸 찾는 거.
자, 계속 할게. 삼수. 자, 대추. 그 다음에 밤. 그 다음 벼. 뭐 개. 풀 나온 것 봐서 어쨌든 간에 대추랑 밤이랑 벼를 벤 그루. 자리란 뜻이거든. 그리고 지금 뭐 그래 봄, 여름이니까 이제 가을 추수를 했네 수학을. 그래서 뭔가 좀 풍요로운 느낌이고 수리 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그러니까 자 수리 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뭔지 모르겠어. 근데 붉은 글자거든. 자 어떤 장수가 돌아가고 나서 아니 먹고 어이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아니 먹고의 대상 뭐겠어 정민아? 그렇지. 술을 아니 먹고 어이리 술 한잔 뭐야? 하겠다는 거거든. 이건 뭐 흠치지 뭐. 가을이 됐고 수학도 했고 맞아? 풍요로우니까 한 잔 때리겠다. 이거 되게 여유 있는 상황 아니고 흠치를 즐기는. 그래서 자 어쨌든 자 25번에 5번 세트가 돌아가니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지금의 자족적인 태도. 그치? 현재 상황을 즐기는 태도 이렇게 읽어야지 여기라. 맞지? 그러니까 최장수가 누군지 모르겠지. 돌아가고 나서 지금 뭐 하겠다고? 술을 먹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치? 새로운 상황 기대감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한 그치? 만족감이라든지 즐김 이렇게 가야 된다. 5번도 날리겠다는 거야. 되니? 자 그리고 자 위에 23번 문제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사수 할게. 자 매에는 산에는 새가 다 긋고 자 긋고 이런 것들 융동성 있게 한번 읽어봐. 긋고 지금 봄, 여름, 가을 나와서 이거 어디 자리야? 겨울 자리잖아. 그치? 준서야, 새가 다 긋고는 새가 다 맥락상 긋고, 그치고. 그치? 응. 이렇게 됐으면 이런 것들 이제 올려가지고 이무의 모음, 이나, 으 같은 거 대응 붙여봅니다. 알겠지? 응. 그래서 새가 다 그칠 정도면은 뭐야? 눈이 많이 왔거나 또 뭐 춥다 하는 그런 겨울의 상황이겠죠 뭐. 그치? 자, 그래서 들에는 가는 사람이겠지? 없다. 그러니까 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되게 적막한 좀 겨울 풍경이고. 다음, 외로움에 삿갓은 저 늙은이지. 저 늙은이가 아까 우리 화자일 수도 있고 또는 화자가 아닐 수도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근데 밑에 보시면은 낙대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눈 깊은 줄 모르고 낚시한테 흠뻑 빠졌다니까 이게 자신이라면 지금 뭐야? 자연에 지금 뭐야? 몰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화자 자신이 아니더라도 저 늙은이가 그치 낚시를 좀 뭐야? 아주 재밌게 맛깔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뭐야? 동질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26번, 27번입니까? 2번 선이치의 거리감, 달리 이런 좀 층위가 다른 어떤 진술들은 와서는 안 됐었단 말이고 타당하지 않구나. 2번 이렇게 찍어야 된다. 납득되나? 자, 그래서 자 25번에 3번 선이치 보세요. 자 25번에 3번 선이치 새는 감정이입됐다? 아니야. 새는 그냥 뭐 산에는 새가 다 그치고 그치 날지 않고라는 겨울의 풍경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분위기 또는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지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X 하면은 1, 2번 중에 정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되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22번에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 나오잖아. 자,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는 뭐 뻔합니다. 항상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건데, 자, 좌측의 통해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개념어, 우측은 효과인데, 어조의 변화. 자, 여러분 이거 어조 변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어조란 말투란 말이야. 그럼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종결어미의 변화 또는 정서의 변화가 곧 어조의 변화를 동반하거든. 근데 우리 가작품에서는 그지 뭐 캐려하느냐, 그지 깨웠다, 그다음에 아니 먹고 이리 먹겠다, 그죠? 그다음에 눈 깊은 줄 아는가, 눈 깊은 줄 모르고 잘 즐기고 있다 하는 평서적 진술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종결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서가 갑자기 막 틀어지는 것이 그런 진술로 나오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평온하고 자유롭고 그죠? 여유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조 변화 X. 만약에 이게 애매하다면 오른쪽에는 뭐야? 표가 먼저 봐도 된다고. 이 긴장감에는 뭐 어때? 되게 평화로운 모습인데 긴장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지? 다음 이번에 인간자연 얘기 합니다만 개비는 아니고 세대비판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작가가 뭐 했다면 속세에서 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와서 자연 속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면 그때는 속세에 대한 불만이 그지 많아. 그래서 속세를 부정적인 공간으로 많이 설정하는데 이 작품은 그냥 뭐야 노년에 그지 은퇴 명퇴하고 이렇게 좀 자연으로 온 거기 때문에 세대에 대한 비판 얘기 나오면 안 되지. 보기를 먼저 읽고 왔다면. 다음에 문답 Q&A 없었습니다. 다음에 초월적 공간. 자, 형건아. 초월적 공간은 어떤 공간이 쉽게 얘기하면? 현실, 비현실. 철저하게 가작품 현실. 정답 몇 번? 5번.
그지? 시간 나타내는 건 어디 있었냐? 시간 나타내는 아침, 점심, 저녁 또는 계절. 그지? 뭐 있었어? 봄 같은 거. 그치? 강호의 봄이 드기 시작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럼 가만 가지고 지금 22번 풀었고 23번 풀었고 25번은 1, 2번 선택지 남았고 27번에 1, 2번 선택지였는데 그치? 가로 풀렸기 때문에 이건 나이스였네. 맞지? 그럼 이제 자 전략 세워내가 나 작품 읽고 뭐 하면 돼? 24 단독 문제 푸는데 이게 인덱스 5개짜리네. 실시간으로 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5번에 동방 언제 나오면은 바로 뭐야? 넘어와서 확인하면 된다고 타당성. 그 다음 26번은 다단독 문제고요.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나 작품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 한번 읽어볼까? 자, 나 작품 지금 제목이 자도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고전시가 제목 모르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요 지금 이제, 지문과 관련된 문제 24번 문제를 보면,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가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 뭐 되게 극단적인 슬픔 좀 지녔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치? 그리고 오른쪽 27번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이구나. 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원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예요. 그럼 어쨌든 자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아까는 우리 가작품은 자연과 그지 속세의 관계였다면 이번에 지금 나작품은 군신 관계이기 때문에 군신 관계에서 지금 뭐 했다고? 충원하는 시를 쓰는데 그게 지금 뭐야? 결국에는 자 이 옥에 갇히게 되는 계기가 됐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 이걸 만약에 이상과 정신과 자연이 있으면 어느 층으로 묶어볼래? 요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작가의 이상은 그치? 임금께서 그저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좀 올바른 정리하는 거였겠지만은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고 그치? 뭐 했다고 자신 오히려 지금 죄를 그치? 무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현실이라던 괴리 그 속에서 어쨌든 자 이 군신관계 속 자, 요 과정에서 뭐 원망을 하는 것인지 한탄하는 것인지 요게 좀 헷갈렸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아까 우리 왼쪽에 22번 문제 보기를 활용해서 이거 좀 되게 슬퍼 24번이었구나. 되게 극단적인 슬픔 좀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비교하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한 현실의 괴리 속에서 느끼는 슬픔, 안타까움 요렇게 딱 맞춰놓고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봐봐 24번은 지금 인덱스 5개짜리니까 실시간으로 풀면 되고 25번은 지금 이제 언제 그 다음에 동방 뭐 요거만 지금 확인하면 두 문제는 금방 풀린단 말입니다. 물론 인덱스 문제가 미음까지 가면은 골치 아파지지만은 디귿 이전 또는 디귿까지만 되어도 솔직히 시간 세이브 많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 건곤이 얼어붙었대. 얼어붙었다니까 뭐 겨울인가 봐. 그래서 삭풍이 몹시 분이 삭풍 몰라도 그러니까 바람이 몹시 분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 찐다 한들 열을 추위 어찌할고 되게 춥나봐 넘어가. 자 은침을 빼어서 오색실 빼어놓고 입에 터진 옷을 딛고자 하건만 봐봐. 이거 지금 굵은 글자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이거 치면 반대일까요? 실을 빼어서 옷을 딛는다고 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는 결국 맥락상 자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건 충인 거예요. 그치? 또는 자신이 올린 충원의 시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임금에게 모자란 부분을 내가 좀 이제 직설적인 또 충원의 말로서 그치? 올렸는데 그게 좀 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천문 구중 몰라도 상관없어. 자, 뭐 서술로 잘 그려 서술. 그치? 결국 자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다라는 거 우리 문학적으로 표현해볼까? 문학소년 엄준서 씨. 이거 지금 우리 뭐라고? 뭐가 느껴진다고 하노? 아득하다 나오면 딱 나와야 되는 거지. 거리감. 맞지? 이 문학소년 때라. 거리감. 맞나? 서 1번 선택지와 24번에 자, 서 지금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망 밑줄. 이게 바로 뭔데? 임과 멀리 떨어졌다 또는 심적으로 그죠? 또는 물리적으로 또는 거리감이라고 취하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슬픔의 그치? 또는 이 글을 짓게 된 이유구나. 되니?
그래서 안여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살피시고 봐봐. 안여자 깊은 정이란 결국 뭐야? 화자 자신의 정이거든. 그래서 보기 문제에 따르면은 지금 화자를 그지 자기가 아닌 제3자로 지금 표현한 것 같아. 그리고 안여자 깊은 정을 이미 언제 하실 거니까 요 지금 관계는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오는 패턴이잖아. 분신관계를 뭐로 바꿨어? 남녀관계로 바꿨지. 그지? 그리고 이때 여성 화자를 내세웠단 말이야. 이거 우리 내신할 때 많이 공부했는데 여섯 글자 뭐라고 그러나? 충신 연주지사 또는 충신 연군지사라고 하잖아. 맞지? 어쨌든 간에 자, 이 안여자 깊은 정은 화자 자신의 이 마음을 우리 임금이 언제 살펴주시겠는가라는 거야. 그 요사 언제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니까 언제쯤은 내 이 마음을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주실까라는 이것도 미래적 지금 시간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럼 성현아 25번에 2번 선택지 나의 언제는 과거라는 거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과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이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으니 그치? 내 마음을 언제쯤 살펴주시겠는가? 막연한 미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층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5번에 2번 선택지에 나 진술이 타당하지 않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맞니? 그리고 밑에 봐. 음력 섣달 거의로다.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자, 세봄이면 뭐 늦다. 그치? 그 막연한 미래에 그치? 살펴주실 것 같긴 한데 그게 봄이 되어서는 그치? 너무 뭐야? 늦다고. 그치? 좀 더 빨리 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간절함 아니겠어? 그럼 이 간절이라는 어딘 가지고 왔는데 24번에 2번 선택지 지하나. 자, 이게 지금 세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10분전 극복이란 건 뭐야? 결국 이겨내는 요런 거거든. 그런데 지금 미래에 그치? 그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먼 미래라면 그때는 늦다라고 그치? 좀 더 빨리 알아주길 바라는 간절함, 소망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이겨냄이 아니고. 그러면 소망하고 간절함이라고 우리가 찾았을 때 선택지에 나오는 극복을 또는 노력을 이라는 워딩하고 지금 층이가 많이 다르니 다르단 말이야. 그 타당하지 않다. 정답이 2번. 나 작품을 만약에 읽고 문제를 푼다면은 니은 이후까지 읽는 순간 그냥 허수되는 거예요. 3등급 밑으로 가요. 시간이 많이 낭비돼버리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풀어야 된다. 문학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너희들 보고 분석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읽었을 때 이런 워딩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선택지 나오는 지금 분명히 언제를 선택지에서 뭐라고 해놨다고? 과거라고 해놨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읽었을 때 맥락상 이게 이내 이미 그치 내 마음을 언제쯤 알아주실까라는 언제쯤이라는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어떤 나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층이가 안 맞네 이거 타당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면 이렇게 딱 찍어내야 된다.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샘처럼 뭐 전문가처럼 뭐 내신하는 것처럼 구구절절 하나하나 이거 무슨 변법이고 뭐고 또 음력 섰다든지 설이 있는다고 지랄지랄 이런 거 안 원한다고. 그래? 그래서 정답은 2번 하겠습니다. 24번도 2번, 25번은 1번. 그치?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안 읽을게. 넘어가. 자, 그 다음에 26번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수필이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26번의 발문 보면은 뭐 비밀들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저 비밀들이라는 거 하고 27번의 밑에 두 번째 줄입니까? 세 번째 줄이구나. 자, 이 다가 작가가 어디에서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해서 쓴 수필이래요. 그럼 결국 이것도 뭐 무슨 도식이야? 자연과 그치? 또 속세. 그런데 이게 현대 수필이니까 맥락상 이 속세는 지금 어때? 물질로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치? 또는 자연 대신에 또 뭐야? 정신이라고 읽어도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이제 자, 이 이문법적 대립을 통해서 접근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 반영한 수필인데 이게 전체 7개 단락되어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수필 마찬가지 26번 문제 사실은 비밀들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내용 확인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이걸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것도 단락마다 끊어가라고. 예를 들면 7단락이니까 둘 뭐 셋으로 끊어 읽는다든지, 그치? 셋둘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끊어가세요. 다 읽고 풀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읽어볼게.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대. 봐.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는데, 자, 그 비밀은 뭐가 있냐? 자연 속에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 그러니까 이때 비밀이라는 건 결국 뭐야? 이 자연에서, 그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뭐 자연에 또는 이제 뭐 대우주의 뭐 섭리, 이치 같은 거겠네. 자, 그래서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지금 뭐야?
작가, 글쓴이 자신을 완전 타인으로 좀 또 표현을 했네. 그치? 보기에 따르면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깨달아가다. 그 집에서, 자연 시골집. 자, 석양의 북새부터 해가지고 뭐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야? 이게 우리 뭐 어르신들이 그치? 아이고 뭐 전날 뭐 팔다리가 쑤시니까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들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비슷한 것처럼 이게 자연에서 어떤 이제 이 현상을 보고 나서 아 이게 굴뚝이 낮게 깔리니까 이거 사실 뭐 과학적으로 설명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터득하는 생활의 지혜 같은 거라는 거지. 그치? 아 이게 지금 이제 기압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뭐 주구주구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아 그래서 비가 올 것이다. 또는 자 비 오는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 씨발 지렁이가 운다고? 너희들 이거 들을 수 있나? 이게 사실 살면서 도시 살면서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야 청정한 그지? 그리고 고요한 그런 시골이니까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뭐 똑도르 하는 지렁이 노래. 내리는 소리가 바깥 색깔 형태들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대. 모든 것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의 삶도 명료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봐봐. 그 집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자고. 아까 자연과 어디? 속세.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세는 결국 도시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아까 시골이라고 했으니까. 떠났어. 이제 도시로 왔어. 그래서 불분명해져. 그래서 아침과 저녁 불분명, 사계절 불분명, 오감 불분명.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교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 요 아파트는 그 위에 있는 1, 2분단에 나왔던 뭐야? 그 집과는 또 반대적 층이 그치? 이양들이 뚫고서 이루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곳에서 자 그의 아이는 내 새끼는 여름에 긴팔옷 입고 겨울에 반팔옷을 입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자연과는 뭐야?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갈게. 세 단락 읽었으니까. 다 읽을 필요 없다. 자 26번에 1번 선택지.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까지 뭐 괜찮아. 그치? 그런데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봐봐. 이게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감춰져 있다는 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뭐 안 보이는 거야. 맞아? 그러면 자, 그 집하고 아파트하고 지금 이제 시골과 도시라는 층으로 좀 나뉘어있기 때문에 불분명한 이유는 비밀들이 아파트에서는 뭐야?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볼 수 없는 것이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 기본적으로 이 비밀들이 그지 아파트에 감춰져 있다라는 진술 자체가 성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 그 집을 떠나서는 이제 그 비밀들을 그지 아예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감춰진 거 찾으면 그 오감이 그지 분명해질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저는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서는 그런 뭐야 비밀들을 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또는 비밀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정답 1번. 아니,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수필 나와도 제발 다 읽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두세 단락씩 그치? 그렇게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고 만약 긴 단락이면 한 단락 읽고 넘어와서 풀어도 돼.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나도 자고 태어나고 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곳에서 생명과 탄생이 이제 멈춰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소설을 스킵할게요. 현대소설 우리 저희 미스터 방은 워낙 이제 뭐 자주 나왔던 지문이기도 하고.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그 마지막에 11, 12페이지에 있는 현대시 두 편이 있는데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 일단 자, 가작품의 제목이 향하라는 작품이고 나 작품이 지금 이제 전문가라는 작품인데 요 두 작가가 모두 다 중요한 작가들이야. 자, 그래서 요거 소개 좀 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동엽 작가는 여러 가지 뭐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작품들 되게 유명할 거면서 이 양반은 자 일단은 당연히 독재 정권에 좀 맞서.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그치? 알맹이만 남고, 그치? 동학년에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럼 허위. 그치? 위선 이런 것들 다 사라져.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또 이제 껍데기는 가라의 마지막에 보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 한라에서 백두는 우리 한반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꽤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놓칠 수가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자, 요 지금.
오늘 읽는 요 향하라는 가작품이 요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업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지금 뭐라? 정신과 물질의 대립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입각을 해서 자 읽어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미리 얘기했냐면은 34번 문제 보기에서 이걸 얘기를 해줘요. 어차피 신종교육하면 요 이제 7, 80년대 활동하면서 독재나 통일 또는 산업화였던 제2평 그지? 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했던 작가. 그 다음에 우리 나 작품의 작가 또 기영도 작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기영도 하면은 엄마 걱정 그지? 해가지고 엄마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나는 뭐 열무 그지? 30단이고 이제 시장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냐면서 나는 찬밥처럼 그지? 그 차가운 밤에 담겨가지고 엄마 오기를 막 기다리는 그런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게 다 근데 기영도 시인이 실제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시라고 해. 그래서 이 6년에 어떤 힘든 시절들을 작품으로 많이 녹여냈어. 근데 이 양반도 자 7, 80년대 뭐 했냐면 기자를 했어. 기자. 신문 기자. 그러니까 이 부당한 현실에 그치? 이야기를 뭐 외면할 수가 없다 이거지 기자로서. 그래서 여기 작품에서는 독재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독재 정권이 민중들을 비판하는 현실에 대해서 자주 다뤄. 여기는 전문가라는 작품 말고 홀린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홀린 사람은 우리가 피동적 표현 말 그대로 홀림 당한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그때 그 누군가가 바로 뭐야? 여기 나오는 전문가와 같이 뭐야? 민중을 선동하고 민중을 통제하는 그지 스킬이 있는 권력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자들의 어떤 위선과 그지? 이 민중 통제 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두 작품은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 향하라는 제목이 향하라는 것 자체가 뭐 하나의 단어인지 또는 향하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단 스킵하고 34번 보기 한번 봅시다. 자, 가는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자, 가는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가 농경문화의 전통의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수정을 회복하려. 내가 지금 세모 똥을빼기 쳤는데 세모는 이제 결국 물질이고 똥을빼기 전통은 뭐가 되겠어? 우리가 지켜야 될 숭고한 뭐야? 전통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내면적 가치, 정신적 가치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풀린다고. 이상과 현실, 그치?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 자연과 속세. 이런 요소로 항상 풀리니까 이렇게 좀 그려놓고 시작해주면 좀 좋다는 거야.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치 물질들 그치 보다는 이런 전통과 정신의 바탕을 둔 생명력, 순수성, 회복 염원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잠깐 끊어서 나는 좀 더 읽기 전에 보고 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가작품. 자,서 1원부터 가보면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춰있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그러니까 향하라고 불러서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자, 그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춰있던 그치 어디로 가자고? 옛날로 가자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뭐 고전 시간은 서술어만 위주로 읽어도 상관없는데 현대시는 근데 수식어도 좀 잘 봐줘야 돼. 꾸며주는 말들도. 그래서 봐봐 이게 지금 보면은 우물가에 비치는 오래지 않은 옛날이니까 이게 지금 7, 80년대 산업화 개정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래지 않은 그 옛날 그 이전 그치? 전통적인 어떤 상황으로 가자.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리고 뭐 가자 하니까 청유형이네요. 맞지? 그 다음에 수스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화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다 어디에 있던 거야? 지금이야 과거 전통일 거야. 뭐야? 과거 전통이겠지. 농경문화. 그치? 다음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이 맨발을 담글고 늘어앉아서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 풍속 같은 말 뭐야? 전통. 그치? 변주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풍속도 전통으로 가자. 그러면 2연과 3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지금 뭐야? 그 전통에서 그지? 또는 그 오래지 않은 그 이전의 과거 삶에서 우리가 뭐야? 느꼈던 되게 뭐야? 순수한 모습들. 그지? 생명력 넘치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것으로 돌아가자 소망하고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딱히 지금 뭐야? 기호나 불문자 안 보이니까 내가 1, 2, 3에는 좀 피리릭 읽은 거예요, 얘들아. 서술로 이 정도 읽어도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래서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빼앗기지 말고 그러니까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건 뭐야? 휘황찬란한 거지. 뭐 이런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이 뭐야? 유혹당하지 마라 이런 맥락으로 읽어도 좋고 어쨌든 빼앗기지 말아라는 것 그치? 거기에 자 호응하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는 거 어쨌든 이것도 뭐야? 층이상 또 돌아가자의 맥락이니까 풍소 옛날 정자나무 마을을 전부 다 뭐야? 또 전통을 상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자, 이거 기억 인덱스가 지금 가작품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자나무 말로 돌아가자고 계속 뭐, 향화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향과 지금 이제 화자는 어쨌든 뭐 간에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존재라고 봤을 때, 33번에 1번 선택지 보세요. 향에게 귀환이 금지된 공간이 아니고, 향과 함께 돌아가고 싶은 공간. 그치? 귀환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2번에, 향이 자기 반성이 아니고, 향과 함께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지, 그치? 반성 아닙니다. 돌아보는 거 아니고, 3번에 향이 본성을 찾아가는까지 괜찮아. 원래 그 이전에 그지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낯선 공간입니까? 아니지. 그 이전에 그지 뭐야? 경험을 했던 공간이니까 과거의 전통을 그지 함께 했던 공간이니까 익숙한 친숙한 공간 이렇게 가야지. 그지? 낯선이란 수지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노동과 놀이. 아까 위에서 뭐 맨발 담그고 빨래하고 그지 이렇게 놀고 그지 했던 남 놀이, 노동. 좋고 5번에 우호적 관계 둘이 그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4, 5번 중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지? 되게 계속 갈게.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그리고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 그지? 그러니까 인이 배기기 전 병들지 않은 젊음 이게 지금 이제 뭐겠어? 그 전통이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기생충의 생리 그지? 그 다음에 허식의 인이 배기기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 병들 요런 것들 지금 내가 괄호친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라고 지금 이제 그 전 또는 그 젊음을 다 뭐야 앗아간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점에서 자 3번 선택 34번에 3번 선택지 자 그래서 내가 이것도 논리로 풀 수는 있었지만 요건 내가 좀 시니까 빨리 가볼게. 3번 선택지에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 농경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으로 돌아가자, 찾아가자인데 그 전에 그지 자 나오는 요 앞에 있는 층위들은 전부 다 뭐야? 그 이후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걸 좀 우리가 자 논리적으로 판단했어요. 수식어 그 앞 다시 서술어 그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결국에는 뭐야? 그 이후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라면 물질 문명사회니까 비판하는 대상이 맞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계속 가볼까? 다음 페이지 자 왼쪽 상단에 향아 자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은 발도둠의 흉내 일랑 자 서술어가 뭐라 돼 있어? 그만 내자. 그리고 앞에 얘는 뭐까지? 생김새 우리 얼굴에 또 맞지도 않단 말이야. 그지? 맞지 않은 발도둠이 흉내 그만 내자는 거야. 그럼 여기 맞지 않는 이 발도둠이 흉내는 결국 뭐라고? 우리 어떤 전통적인 정신에는 맞지 않는 물질 문명사회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굵은 글자니까 앞뒤 그지 전후 또 이제 수식 서술어만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의 의미했던 판단을 그치 타당한지를 빨리 가서 보란 말이야 선택지 가서. 그래서 자 선택지 한번 보세요. 4번 선택지에 발도dom의 흉내를 낸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물질 문명 사회에서 뭐 하는 거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떤 인위적인 뭐야 그런 삶들 그만두자. 그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 가꾸기 위해 웬말을 벗고 콩마심을 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 그러니까 요 미개지라는 워딩이 어감상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에 뭐 가자라는 서술어랑 호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미개지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막 미개한 국민들 지랄하지만 이게 이 미개가 맥락상 뭐라고? 그래 뭔가 좀 가꿔지지는 않고 그치? 정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겹고 생명력이 넘치는 순수한 공간이 전통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런 점에서 자 우리 그 1번 선택지 한번 34번에 차라리 그 미개지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 청유형이니까 권유 좋아요. 그런데 공동체 터전을 확장해서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의식이야. 공동체의 터전이 지금 뭐야 물질 문명 사회에 잡아먹혔단 말이야.
그 이선으로 지금 여기서 가자도 앞에 계속 변주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라는 말이거든. 지금 현재 그 미개지에게로 가자는 것은 자, 공동체 터전을 확장해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공동체들이 지녔던 뭐 인식, 가치, 전통 이런 것들을 다시 뭐야? 회복하자 이렇게 읽어야 되죠. 확장이 아니고. 이해되나?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치? 돌아가자, 회복하자는 것은 그치? 지금 확장이라는 워딩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층위가 확장이라 더 넓혀 나간다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만약에 지금 이걸 넓혀 나간다면 계속 물질 문명 사회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층위상 호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되나? 판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져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 어쨌든, 떼져 춤췄다는 것도 뭐 유대, 연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전통적 가치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돌아가자. 내물고 미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그러니까 마음밭으로 돌아가자가 이 마음밭은 결국 정신 내면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뭐 순수라든지. 그치? 지문에 나왔던, 생명력. 정신적 가치가 그렇지? 전통. 자, 그러면 이 3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과거를 회상까지는 뭐 어때? 아까 뭐 어제 빨래질 하던 그치? 까진 좋은데 현실 관망 밑줄. 관망은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 관망이 아닌 현실로부터 지금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치?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1번 될 수가 없고 3번에 가는 음성상징어 뭐 나왔어 아까? 음성상징어 우리 가작품에 수수럭 이런 것들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음성상징어가 만약에 눈에 안 보이더라도 뒤에 호술된 표가 한번 보라고. 상상세계의 경이로움이야. 이 지문은 철저하게 과거 전통의 그치? 그 문화를 그 전통의 삶을 바라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 상상세계 또 쉽게 얘기해서 비현실이잖아요. 그죠? 상상세계가 아니고 그치? 경이로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동일 식구 반복과 변주. 그러니까 동일한 식구의 반복과 변주 뭐뭐에로 돌아가자. 그래서 또는 뭐뭐에로 가자라는 것이 변형되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5번에 가는 위로하는 어조. 아까 내가 어조가 종결어미 또는 정서라고 표현한다 했는데 34번 문제에 따르면 이 작품은 뭐라고?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청유, 권유하고 있는 것이지 뭔가 달래고 위로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눈으로 보기 어려워요. 상징성을 띈 이런 것들 찾기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찾기 쉬운 건 바로 뭐라고? 동일한 식구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딱 봤을 때, 자, 동일한 식구의 반복과 변주를 겪는 거나 조사와 어미 내지는 서술어의 반복이거든. 근데 이 지금 나작품 읽었을 때 사람이었다, 세워졌다,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은 이 단순한 서너만 어미의 반복은 그냥 시제만 나타낼 뿐이지 이걸 우리가 반복 변주라고 부르진 않아요. 조사와 어미, 동일한 식구라고 했단 말이야. 식구, 시어가 아니고. 그치? 구절이 비슷해야 된다. 그런데 구절 자체는 비슷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쭉 훑어봤을 때. 이거 내용 신경 쓰지 말고 문장 구조만 딱 봤을 때. 그래서 나가 빠지면은 정답은 2번을 지켜야 돼요. 알겠지? 이런 문제들은 제발 절대로 2번보다는 형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4번을 먼저 봐야 된다. 알겠나? 자, 그리고 34번 문제가 1번이었고 33번에 지금 이제 니은이라는 그 골목에 대한 진술이 4번, 5번 선일지가 나왔는데 요것을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아까 쌤이 작가 소개하면서 자, 결국 독재, 민중을 기만하고 통치하는 거지, 통제하는 걸 어떤 이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어떤 위선, 기만. 자, 이런 한번 볼까? 이사온 그는요, 이상한 사람이었대. 자,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대. 알아서 자, 화자가 지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그 근거는 집이 전부 다 유리들로 세워졌대. 자,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담장을 뭐 했다고? 깨곤 했대요. 그럼 어쨌든 그와 이 아이들 사이에 뭔가 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았다. 깨졌으니까 그치? 그 집에. 그러나 얘들아 상관없다. 유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그라는 인물의 지금, 자, 성격은, 정민아, 어떻게 느껴지노? 좋아 보여요.
너희 집 유리 맨날 깨는데 괜찮아. 마음껏 뛰어놀아. 이러는 거야. 그지? 그럼 되게 좀 어떤 사람이다. 문학 졸편할게. 관용이 있고, 그 관용을 베푸는 인물이고, 이제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가자. 오케이? 자, 좋아 보여, 좋아. 자, 유리를 깬 아이 있는데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아이들은 곧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곧 즐거워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의 그 관용을 그치? 자, 이렇게 보고, 그래, 괜찮네. 하고 그치? 이걸 좀 뭐였다?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자,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사면 어떨까 주장하는 그 아이는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못했다고. 자, 봐봐. 자꾸 깨지니까 문제를 해결 방안을 냈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는 못했다고? 그 아이는 추방됐다. 맞지? 그러니까 건전한 해결 방안 또는 올바른 해결 방안 내는데 추방당했다는 것은 뭐야? 이런 의견 제시가 좀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 그치? 그 다음에 유리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대. 그리고 필요한 시기 지난 후 동네 모든 아이들이 결국 그의 부하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뭐 되었다고? 결국에는 이런 지금 자 송판을 했다면 깨진 일이 없었을 거야. 깨지더라도 큰 피해는 없었을 건데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이제 반복하니까 결국 그의 말을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빅픽처. 그지? 그래서 내가 오른쪽 34번 한번 봐봐. 그래서 34번에 결국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휘둘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이 기반적 통치술. 이게 바로 뭔데? 깨져 괜찮아 했지만 맨날 깨니까 뭐 한 거라고 결국에는 길들여진다고. 실수를 반복하니까. 맞지? 그러니까 괜찮다 해도 계속 깨져버리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그가 뭐야 원하는 대로 그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유리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사실은 뭐였다고? 아이들이 왜 놀러 왔었는데 햇빛이 막 많이 드니까 왔었는데 사실은 그 골목은 햇빛이 가장 안 드는 곳이었다. 결국에는 가장 어두운 그치?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일렬로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나르게 되었다. 그럼 결국 그 골목은 민중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 아니었느냐. 그지? 자, 그래서 보기하고 이제 니은을 연결했을 때 33번에 4번 선에 찌 니은은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지고 이제 뭐야? 노동만 남게 되었지. 벽돌만 나르게 돼. 그지? 또는 권력자에 의해서 그죠? 통제, 지배당하는 종속적인 어떤 이제 관계가 형성되버려. 그 정답 4번이 5번은 왜 안 되냐? 자, 니은 아이들과 그가 상생관계에 비추. 상생이란 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상생이란 대등의 어떤 관계를 전제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종속 지배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생 대등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나도 되니?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를 또 풀어봤어요. 그지? 그래서 쌤이 뭐 읽으면서 푸니까 이렇게 걸렸지만 실전에서 이렇게만 풀 수 있다면 20분 안팎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평가원 지문들 좀 이제 읽어가면서 또는 사설 같은 것들도 뭐 주관적으로 있는데 풀어가면서 그렇게 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선택지, 그 다음에 지문과 선택지가 문제가 어떻게 호응되고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오답을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도가 줘야 된다고요.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비문학 할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금 4개 지문이 있는데 아마 그 이중차분법 지문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어. 그래서 4개 지문 자 풀어오는데 각 지문당 독서론 빼고 10분 정도 잡고 한번 풀어보세요. 오버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났다. 저 10분 재고 딱 풀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 풀었다. 그건 이제 차치하고 그 시간 끝난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뭐야 지문하고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서 와봐봐. 알겠지? 자 풀어오셔야 됩니다. 내일. 혹시 못 오는 친구 있다면 해서 영상 찍어 올릴 테니까 꼭 봐주시고. 알겠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번. 34번 얘기하는 거지? 확장이 아니고, 이거는 확장이라는 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치? 확장이라는 말은 좀 점점 넓혀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어떤 공동체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